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한국인이 80세까지 생존을 하게 될 경우에 약 37% 정도가 암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암에 걸리신다는 얘기죠. 암 환자도 굉장히 많고 암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소한 암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경부암 생소하시죠? 머리는 오늘 제외하고 눈도 제외하고 그리고 원래는 포함이 되지만 갑상선은 오늘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지 싶은데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암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이비인후과 이동근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두경부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부터 너무 생소합니다, 선생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두경부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두경부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머리 두, 목경이라고 해서 우리 얼굴 부분에서 뇌에 해당하는 부분, 네. 눈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 전체 이제 눈 아래 부분, 코, 입, 그리고 목 안, 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목, 이 전체를 아우르는 분야고요. 여기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예. 특히 자세하게 보면 이제 구강, 네. 구강 들어가서 음식이 삼켜지는 인두, 네. 그다음에 말을 하고 숨 쉬는 후두, 예. 그다음에 침샘이 나오는 침샘 부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 안쪽에 해당하는 부비동, 예. 이런 쪽이 두경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많은 부위에 모두 암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건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암들이 있을까요? 이제 입에 생기면 구강암, 설암 같은 게 있고요. 혀에도 암이 생기는 거죠. 혀암도 굉장히 많죠. 그래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편도 쪽에 생기거나 혀뿌리 쪽에는 구인도암. 예. 그다음에 후두 쪽에는 이제 흡연 같은 거 많이 하면 생기는 후두암은 후두암은 얘기 들어본 잘 거. 아시죠? 그렇죠. 후두암이 있고 그다음에 코 안쪽에도 부비동이나 비인두라고 제일 깊은 곳이 비인두인데 네. 그런 쪽에도 이제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우리 여기 턱 밑에 예. 이제 귀 앞에 턱 밑에는 침샘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침샘에 종양 암 생기기도 하고요. 예. 이제 식도로 들어간 입구 가장 목 안에 깊은 곳이 예. 하인두라고 하는데 네. 거기도 암이 생기고 모든 부위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부위에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있고 그 모든 구조물들에 다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서 외부랑 우리 몸이랑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입이지 않습니까? 음식도 코, 공기도 들어가고 다 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예. 각종 화학물질, 공기, 뭐 네. 바이러스, 세균 다 들어오니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염증 반응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예. 잠재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걸 몰랐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 암 얘기 나오면 또 자꾸 무서워지는 게 그러면 증상은 있나요? 조기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안쪽에 뭐가 생기면 환자분들은 증상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여기 이 두경부는 우리 감각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 네.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증상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기 걸리는 그냥 가벼운 증상이랑 감별이 어려워서 예. 이제 조금 어려울 뿐이지 증상은 이제 입에 생기면 혀가 헐거나 네. 입안이 궤양이 생기거나 네. 통증이 생기고 약간 혹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편도 안이나 혀뿌리 쪽은 생기면 인두 쪽에는 뭔가 이렇게 이물감이 있는 걸리는 느낌, 삼킬 때 불편함 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그게 생기고요. 오래 지속되겠죠. 그렇죠, 오래되죠.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약 먹어도 안 낫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감기나 염증들은 약 먹으면 며칠 지나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이것들은 약 먹고 치료해도 계속 오래 가는 거죠. 네네. 수주, 수개월 동안. 그게 좀 다른 특징이 되겠고요. 후두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내니까 네. 사실 여기는 굉장히 정밀한 그 음성 기관이기 때문에 예. 혹이 나면 금방 목이 쉬어요. 이 표가 빨리 나요. 그래서 비교적 후두암은 빨리 발견됩니다. 예. 조기에 바로 조기에 오시겠네.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목이 쉬니까. 내가 뭐 소리 지른 적도 없는데 왜 그렇죠. 목이 쉬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금방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침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귀 앞에 근처에 혹이 나면 사실 여기가 턱뼈가 있는 부위라서 혹이 생기면
생각보다 잘 만져지거든요. 예. 혹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많고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이 모든 암들이 사실은 두경부에 생긴 암들은 그 임파선에 목의 임파선 전이를 잘하면 목에 혹이 커져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목이 혹 때문에 왔는데 뭐 혀암이 있다든지 네. 뭐 편도암이 있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많고 사실은 뭐 이게 임파선이 만져질 정도로 커지면 예. 진행이 좀 된 편이죠. 그러네요. 저는 증상이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든 암들을 다 얘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증상이 없이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말씀하신 이 두경부암들은 거의 다 증상이 있네요. 네, 증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안심하니까 아, 이게 이제 환자들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내가 그냥 몸이 안 좋은갑다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가벼운 간단한 이제 외래 진찰이나 예. 촉진 만지거나 내시경을 봐도 금방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오래 가면 예.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목이 쉰 채로 한 2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수도 네. 있고 혹은 목에 침을 삼킬 때마다 뭐가 자꾸 걸리는데 감기도 다 나았는데 왜 지금 6개월째 이래 그렇죠. 이러면 한번 그렇죠. 검사를 받아보실 네. 필요가 네.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건 걱정 좀 많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 내가 미리 가서 이거 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네. 두경부암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예.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예. 일반적인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에는 네. 루틴하게 이 얼굴이나 목 부위에 CT를 찍진 않거든요. 사실은 CT를 찍으면 좀 좋긴 한데 예. 이게 CT는 이런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조영제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진에서 포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진에서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발견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예. 근데 의외로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증상이 또 생기는 감각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으면 CT 찍으면 진단도 잘 되겠지만 내시경이라든지 그 전에 다른 검사로도 발견이 잘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굳이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그렇죠. 없겠고 네. 증상이 있을 때 오시면 네, 되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얘는 증상이 있습니다. 조기 증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5,600건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우리나라 뭐 이렇게 최상위 10대 암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1년에 한 4, 5천 건 예. 발생하는 암이 되겠죠.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점점 더 많아지지 점점 않을까? 추세가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 많아질까? 왜 생길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네. 선생님. 이 암은 원인이 따로 알려진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흡연, 예. 그다음 과도한 음주가 암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게 위암이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예. 이 두경부 입안으로 목으로 다 담배와 알코올이 많이 지나간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암이 많이 생기고 네. 최근에는 이제 특히 구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편도나 혀뿔이 생긴 암들은 달라진 트렌드가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바이러스가 암 발생 원인의 예. 주요 인자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이제 흡연이나 술은 예전에 비해서는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 이 바이러스 감염은 점점 늘기 때문에 예. 특히 구인도암이 좀 더 늘고 있는 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예. 술, 담배는 우리가 알려진 일군 발암 물질이니까 네네. 이 일군 발암 물질들이 늘 지나다니는 길목이니까 이쪽에 암이 생기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위험하고요.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선생님 요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예. 자궁경부암 얘기할 때 맞습니다. 그죠 네, 선생님? 바로 그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네,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목에도 두경부에도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에게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또는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네. 이것들은 이제 흔히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예. 뭐 남녀 관계에 뭐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지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 몸에 바이러스가 와도 감기가 지나가듯이 예. 감염이 안 되고 그냥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잠복 감염으로 돼 있다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사마귀를 만들 수도 있고 예.
이게 뭐 술, 담배를 같이 하든지 예.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유전적인 소인이라든지 이게 복합이 되면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대상포진처럼 우리 몸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면역이 약해지면 확 돋아 맞습니다. 나타나서 이게 맞습니다. 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제 여자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 아이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인 건데 맞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선생님 보시기에 남자 아이들도 맞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백신에 네.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자궁경부암이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발생률이 엄청 줄거든요. 예.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너무 효과적인 치료인 거죠. 백신만 맞으면 네. 암이 안 생기면 치료비가 얼마나 국민 건강에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도 많이 줄고 예. 그래서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두경부 자체가 예. 여러분 용어도 생소할 정도로 그런데 네. 두경부암의 원인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밝혀진 지도 사실은 몇 년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필요성은 의학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는 자궁경부암, 네. 남자는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두경부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국가 검진에 백신 보험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보험으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맞으면 아무래도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예. 암 발생은 감소시킬 수 있죠. 예, 암 예방 주사가 사실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던 게 이 자궁경부암이었던 건데, 그렇죠. 어쩌면 이제 두경부암 쪽에 암 예방 주사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요거 저 건강검진에서 건강보험에서 빨리 적용이 돼서 네, 네. 남자들도 남자 아이들도 같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두경부암은 약간 무서운 암으로 선생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생존율이 낮거나 뭐 예후가 안 좋거나 그런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전체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서는 네. 비교적 좀 잘 완치되는 암에 속한다고 볼 수 아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네. 예, 예. 왜냐하면 비교적 이제 배에 생기는 이런 혹들은 정말 예. 진행이 많이 돼서 네. 손쓸 수 없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증상이 좀 있긴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이제 암 기수가 1, 2, 3, 4기로 가는데 예. 2기까지가 초기 암인데 네. 그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치를 더 좋고 네. 특히 두경부암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암의 완치율이 네. 한 50에서 70% 사이쯤 되거든요. 5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50에서 기준으로 70 보는 거니까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8, 90% 이 평균이니까요. 네. 8, 90%도 있고 네. 뭐 4기는 50%로 많아지기도 하는데 예. 이런 비교적 이제 다른 암보다는 잘 낫는 암이고 특히 주요 원인은 이제 흡연이나 음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 예전부터 담배를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는 사람들은 예. 좀 낮은 50%의 예후를 더 낮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프를 보니까 네. 아래쪽에 그 파란색이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인 건 거죠. 그렇죠. 예. 예, 예후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차이가 20% 이상 나죠. 네.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그게 더 차이가 더 많이 나고요. 그러네요. 5년쯤 되는 시점에 보면 전혀 담배 안 핀 사람들은 예. 더 70% 가까운 예후에 해당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술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음주도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경우도 이제 심함일수록 예. 더 안 좋은 50%에 가까워지고 술 문제가 알코올 풀어버림이 없으면 예. 이제 좋은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까지 계속 술 담배를 하셨던 분들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불량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증상이 다행히 있어서 여기 초기에 잘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대표적인 두경부암들은 어떤 초기 증상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구광암은 입안이 헐고 헐고, 통증이 생기고 예, 뭐 이렇게 궤양이나 혹이 생기는데 네. 이게 호전이 없이 예. 계속 몇 주나 몇 달간 약물 치료해도 오래 가는 거예요.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거는 사실 흔히 흔히 있죠. 있는 흔히 거잖아요. 있죠. 예.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돼야? 그런 것들은 대개는 이제 한 3, 4주 안에는 대개는 다 낫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이상 간다. 아, 그럼 의심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암들은? 그다음에 이제 뭐 혀불이나 편도암 같은 경우에는 예. 통증보다는 뭔가 이게 이게 음식 삼키는 부위거든요. 예. 인도라는 게 예. 뭔가 걸린 목이 턱 아래가 목이 걸린 것 같다. 음. 삼킬 때 불편하다는 느낌이
한 달 이상 간다 그것도. 네. 그럴 때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후두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예. 여기도 삼키는 부위니까 네. 근데 목소리가 달라진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렇죠. 예. 예. 조금 이렇게 목소리 조금만 이게 뭔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든다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검사하는 게 후두 내시경이라고요. 예. 입안에 간단한 내시경 그냥 마취 없이 그냥 외래에서 바로 보면 예. 뭐 30초 만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 목이나 얼굴 씻잖아요. 아. 네, 잘 만져지는 부위거든요. 예. 우리가 배나 가슴은 이게 좀 살이 있기 때문에 네. 혹이 있어 잘 안 만져지는. 여기는 이제 뭐 살이 별로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만져져서 예. 뭐 몽우리가 만져진다. 어. 그러면 바로 병원 가셔야죠. 코안은 이제 부비동암이나 비인두암인데 예. 코막힘이나 출혈, 예. 이제 그다음에 코피가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숨쉬기가 불편하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증상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찾으실 텐데 의외로 검사가 선생님 간단합니다. 네. 저도 놀랐거든요. 네. 전날 노래방을 간 것도 아니고 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가지고 예. 불안해가지고 제가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내시경 같은 걸 살짝 이렇게 목에다 넣고 금방 그렇죠. 보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화면에 보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네. 이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음. 이제 보면 이 바깥에 생기는 거는 혹이 나면 볼 수 있고요. 목 안에 입안 같은 경우에는 위 내시경 아니고요. 네. 이제 한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간단한 이제 내시경으로 예. 보시면 네. 코 안이랑 목 안이랑 예.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 보면 이제 우리 확대된 이런 뷰로 보기 때문에 혹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예. 그냥 정말 간단하게 비용도 얼마 안 해요. 예. 그런 걸로 이제 바로 기본적인 진단이 되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혹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CT, MRI, 뭐 초음파 같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예. 영상 검사를 예. 찍으면 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예. 네. 자, 검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치료하실 겁니다. 아, 불행하게도 두경부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암 치료는 선생님 그렇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요즘 뭐 또 표적 치료, 네.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그렇게 하시나요?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네. 이게 두경부암은 원칙적으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치료고요. 수술이 1번. 1번이죠. 예. 근데 이제 기본 조기암은 당연히 수술을 제일 먼저 하고요. 네. 근데 각 부위, 이게 두경부라는 게 부위가 생각보다 세부적이기 때문에 네. 따로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 구강암은 네. 이제 이 턱뼈가 있고 혀가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기본으로 해야 완치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인두암, 이제 편도나 혀뿌리암은 이게 조금 이제 목 안으로 꺾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이 목을 굉장히 넓게 열어서 이 주위의 정상 구조본들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깊게 아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도 하긴 하지만 예. 이제 만약에 로봇 수술 같은 게 있으면 좀 절개를 작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구인두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방사선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네. 거의 수술과 동등한, 수술을 안 하더라도 동등한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으면 거의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같이 하면 완치율이 꽤 좋고. 예. 근데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목소리가 일찍 변하기 때문에 초기 때, 일기 때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간단한 입안으로 레이저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만 해도 낫는 경우가 많고, 물론 진행된 후두암이나 하인두암은 이제 큰 수술을 받아 하셔야 되고요. 예. 침샘암은 침샘암 생기는 혹도 이게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 수술을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나 비인두암이나 이제 그 부비동암은 조금 다른데 부비동암도 이제 입이랑 마찬가지로 수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비인두암 잘 모르게 비인두가 어디냐면 이 코 맨 안쪽에 깊은 데거든요. 네. 여기는 사실은 수술하려면 얼굴을 반을 갈라야 돼요. 예. 이게 수술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네. 다행히 이 비인두암은 원인이 예. 흡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바이러스입니다.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예. EBV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암은 또 방사선 치료 잘 들어요, 다행히. 예.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비교적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그 암들에 따라서 치료 조합이 달라진다. 예, 라는 다양하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술하시면서 아까 로봇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로봇이 두경부암 수술에 쓸 때는 어떤 점들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경부암 수술할 때는 이제 목도 넓게 째고 입도 뭐 턱도 가르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노출을 깊은 부위에 하려면 예. 특히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이제 뭐 진행이 많이 안 된 뭐 2기 정도 이하의 암이라든지 일부 3기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 안으로 하거나 또는 귀 뒤로 이렇게 넣어서 로봇을 넣어서 하면 네. 비교적 절개를 작게 하고 예. 훅만 딱 제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팔이 관절이 굉장히 이제 사람보다 더 유연하죠. 유연하기 때문에 네. 굴곡지고 좁은 부위 가기 좋거든요. 우리 모관이 좁잖아요. 예. 휘어져 있고. 예. 그런 데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후두암도 할 수 있고 이제 로봇 수술하면 비교적 암은 충분히 잘 제거하면서 불필요한 절개를 피해서 예. 일상 회복을 빠르게 하고 예. 좀 기능 보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술에서 로봇을 쓰신 영상이 지금 있어서 네.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오른쪽 편도암 수술하는 영상인데요. 예. 이제 오른쪽에 치아가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왼쪽 가운데 보면 목젖이 보이고 사이에 오른쪽 편도가 있는데 네. 이렇게 로봇 팔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팔이 들어가서 왼쪽은 이제 편도를 잡고 오른쪽에 일종의 전기 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혹을 충분히 보는데 이 로봇은 일반 눈보다 한 80배 확대된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시야가 예. 확대가 된 거죠. 실제 보면 저보다 더 잘 보입니다. 예, TV도 예. 더 잘 보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정밀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 딱 보시면 혹만 딱 이쁘게 떼니까 네. 절개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예. 더 빨리 낫죠, 회복이. 예, 예. 네. 팔이 로봇 팔이니까 로봇이 다 알아서 하시는 줄 아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네, 계시는 조종해야 겁니다.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 미세하게 다 조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약간 예, 비보험이죠. 로봇은 그렇죠. 비보험이라서 예. 대개는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이 어. 해서 하고요. 어. 뭐 로봇이 아니면 수술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네. 뭐 절개 원래 전통적으로 한 방법 해도 되는데 뭐 이제 로봇이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너무 혹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는 로봇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중에서는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내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다음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봇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권해요.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암 중에서 그 구인두암, 네. 후두암 중에서 여기를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그 숨 쉬고 말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건 수술로 해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재건 수술을 큰 경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조금 할까 말까 중간쯤 되는 사이즈는 네. 로봇으로 수술하면 재건 수술 없이도 네. 또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특히 추천드립니다. 재건 수술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여기가 두경부가 요 부위가 전부 다 말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쪽인데 수술은 막상 잘 됐는데 네. 먹는데 이상이 생겨. 말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생겨. 네. 숨 쉬는데 힘들어.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예. 하는데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은 혀를 뭐 3분의 1이든 반이든 전체든 제거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씹고 먹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팔 근육이나 뭐 다리 근육 이런 게 이식해서 만들고 예. 혓뿌리도 사실은 뭐 별 기능이 없어 보이지만 혓뿌리가 없으면 아예 삼킴 자체가 안 돼요. 입을 닫아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도 만들어야 되고 후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너무 많이 제거가 되면 우리 이게 이제 숨 쉬는 구멍이랑 먹는 부분이랑 두 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먹을 때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 안쪽에 또 이제 그 음식 넘어가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하고 숨 쉬는 기능들을 뭐 원래만큼 100%는 아니겠지만 예. 뭐 큰 지장 없는 수준에서는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예. 그런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워낙 중요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게 재건 수술도 같이 하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술 대신 방사선과 항암 치료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꽤 효과가 좋다고 하셔서 지금 또 이런 환자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네. 61세 남성분인데 아까 그분이랑 똑같이 혀뿌리 암이셨다고 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분은 수술 말고 다른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분도 보시면 이제 왜 가운데 왼쪽에 볼록하게 혹이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이 보이는 것보다 혹이 더 많아요. 그 MRI 사진이 있는데 예. MRI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삼각형의 하얀 부분이 있죠. 네. 저기가 혀뿌리는 혀뿌리 전체가 다 암덩어리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왼쪽에 큰 동그라미가 보이는 저기가 임파선이 크게 전이가 된 거예요. 예. 굉장히 심하게 이제 늦게 발견된 예. 암인데 다행히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양성이어서 예. 저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네. 만약 저런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크게 다 도려내야 하는. 혀를 전체를 다 제거해야 돼요. 아이고, 네. 혀를 전체를 통째로 제거하게 되면 말하고 먹는 게 안 되니까 음. 이제 큰 다리살 같은 근육을 크게 이식도 해야 되고 예. 이식하게 되면 이제 모양은 유지되지만 이제 발음이 많이 어눌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네. 이제 거의 수술한 거랑 비슷한 완치로 보여서 1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혹이 다 없어지고 완치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경부 암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관리 다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좀 추적 관찰을 하고 스스로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암도 예. 뭐 6개월간 한 번씩 CT나 MRI 촬영해서 그렇죠. 재발을 보잖아요. 예. 저희 똑같이 그렇게 하고 또 저희는 사실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봐서 예. 또 이제 뭐 입이 마르면 입 마름 치료도 해드리고 예. 먹는 게 불편하면 먹는 재활 치료도 해드리고 예. 뭐 목소리가 또 불편하면 목소리 음성 치료도 하고 예. 그런 다양하게 최대한 삶의 질을 좋게 예. 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같은 게 조금 떨어지면 요 기능들을 점점 더 북돋우는 그런 치료들을 하겠죠. 재활 치료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재활의학과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힘들어 하시나요? 합병증 같은 거 남아서. 이제 암이 비교적 진행이 좀 덜 된 경우에는 네. 이제 비교적 밥도 잘 먹고 이런 숨도 입으로 코로 잘 쉬고 이런 해피한 경우도 있는데 네. 한 4기 정도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이제 평생 목에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고 구멍을 내거나 튜브를 꽂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밥은 못 드시고 죽 같은 유동식만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가끔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후두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크게 받으면 말씀도 정상적인 말을 못 하고 네. 인공 발성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 발성한 기구를 넣거나 네. 그 발성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서 비교적 이제 일상 대화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목에 구멍이 뚫린 분들은 사실은 바깥 외부 공기가 코나 입을 안 거치고 바로 기관지로 폐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계속 가래나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잘 못 먹는 분들은 재활의학과 가서 예. 삼킴 재활 치료 받으면 그래도 좀 수개월 지나면 뭐 100%는 다 안 되는데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먹는 기능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또 평생 해드리죠. 빨리 오시면 후유증 그렇죠. 없이 합병증 네. 없이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요 원인이 예, 과도한 음주, 흡연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금연은 당연히 절대적인 우리가 진리잖아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음주도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네. 기분 좋을 정도로만 좀 줄이시면 예, 발생률을 확 줄일 수 있고 기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강한 식습관,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훨씬 더 발생을 낮추는데 네, 특히 여성분들은 당연히 어릴 때 아까 말했던 자궁경부암 백신 네, 이걸 꼭 맞아야 되고 네, 사마귀 이런 게 또 사실 이런 암 되기 전에 생기는 분들은 예, 또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치료하거나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두경부가 어딘지도 알았고 두경부암이 어떤 암인지도 알았고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것도 알았고 증상이 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제 목이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오셔서 오늘 큰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근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인 작가 해럴드 쿠슈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막힌 경험 중에 하나는 아팠다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이 그러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